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평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안쪽에서 보면 중간 부분이 들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들려 있는 부분을 종아치라고 하여 바닥이 움푹 들어가 있는 모양이지요. 발을 디디고 서면 종아치가 낮아지는데 아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아져서 바닥에 닿을 정도가 되는 것을 평발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발은 바닥을 디디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치가 있고 바닥을 디디고 서면 아치가 없어지는데 이런 경우를 유연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디디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치가 없는 심한 평발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강직성 평발이라고 하죠. 평발의 경우 뼈의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의 원인은 거의 선천적입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에 이상이 생기거나 외상의 후유증으로 평발이 생기기도 하죠. 이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은 사람이 발 뒤꿈치를 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후경골건이 없으면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평발의 증상을 보면 발의 근육이나 근막이 계속 늘어나는 힘이 작용하여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통증이 발생하고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오래 걷거나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죠. 평발이 점점 심해지면 오래 걷지 않아도 발목과 발의 안쪽에 통증이 있고 더 심해지면 발 바깥쪽에도 통증이 생기며 일반인이 보아도 발이 많이 변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발은 서 있는 자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자가로 진단하는 방법은 발바닥을 물에 적신 후에 마른 바닥에 서서 발자국을 찍어 봅니다. 그러면 발등이 높을수록 발 중간에 바닥과 닿는 부분이 좁고 평발이 될수록 발 중간에 닿는 부분이 넓어지는데요. 이것을 보고 평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상인의 신발은 걸어가면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 바깥쪽이 먼저 닿으므로 바깥 부분이 많이 닳는데 평발이 심하면 정상인과 반대로 안쪽이 많이 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발인 사람의 서 있는 상태를 뒤에서 보면 뒤꿈치가 밖으로 많이 돌아가 있습니다. 물론 아치도 많이 주저앉아 있고요. 다리가 O자형이나 X자형인 경우가 많고 한쪽만 평발이 심한 경우에는 평발이 심한 쪽의 다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지므로 골반도 기울어서 허리 등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특히 측면상에서 아치가 많이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여러 뼈들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란 것도 알 수 있죠. 뼈들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어긋난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변형이 자꾸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뼈와 뼈 사이에 관절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평발이 심하고 체중이 무거운 경우에는 발이 점차 진행성으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발이 진행되면서 아킬레스건이 짧아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발바닥 근육이 오랫동안 힘을 쓰기 때문에 정상 발에 비하여 쉽게 피로하고 그에 따라서 발바닥 전체에 증세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늘려주고 평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트레칭을 항상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의 70% 정도가 발목 관절의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스스로 자신의 발을 들어 올려서 발바닥을 보면 발바닥 굴곡 근육이 작용해서 발바닥이 움푹하게 들어가 보이게 되므로 혼자서 살펴보고 아치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반드시 허리를 숙이지 않고 서서 다른 사람이 발바닥에 아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어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혈액순환에서 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중요한 발에 피로가 쌓이고 균형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 무릎과 허리, 골반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평발은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발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평발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우선 풋스캐너를 이용한 자세 보행 검사와 족저경을 사용하여 정확한 평발, 요족 진단과 거골화 관절의 변위를 측정합니다. 그 검사 결과와 진단을 기초로 하여서 족부 보조기의 처방을 통해서 평발과 평발로 인한 무릎 통증과 그 외의 2차적인 통증을 치료하죠. 여기서 말하는 족부 보조기란 발과 신발 사이에 넣는 보조기를 말하는데요. 오소틱, 인솔, 교정 깔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죠. 보조기는 현재 시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성품 보조기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보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성품 보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실 경우에 오히려 발의 균형 상태를 무너뜨리고 변형이 심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보조기는 전문 의료용으로 쓰이면서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깔창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나온 기성품 깔창으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보조기와는 다릅니다. 발 보조기는 환자의 발에 굳은 살이 생겨 있는 경우나 유연성이거나 강직성 평발인 경우 또는 까치발인 경우 등 그에 맞는 증상에 따라서 보조기의 처방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기성깔창은 발의 운동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도록 하여서 변형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변형을 치료한다는 발 보조기의 목적과는 맞지 않죠. 또한 발 보조기는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아치 모양과 각도 등을 파악하고 처방을 내서 환자분들의 발 모양에 맞게 보조기가 처방, 제작되는 것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발 보조기는 스포츠용이나 당뇨병 있는 환자의 경우 목적에 따라서 부드럽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재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교정 효과를 위해서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스포츠용이나 당뇨병 환자의 보조기는 부드러울수록 충격 흡수 효과가 크지만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정 기간 사용 후 교체하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 사용되는 발 보조기는 발에 닿는 쪽은 부드럽고 충격 흡수력이 좋은 재질을 이용하고 바닥 쪽에는 좀 딱딱한 재질을 붙여서 내구성을 높여 사용하도록 처방하고 제작됩니다. 그리고 보조기의 착용 기간은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6개월 이상을 착용한 뒤에 한 달 동안 보조기 착용 없이 생활을 해본 후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발목의 아치가 유지가 되고 균형이 맞으면 치료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장기가 끝난 성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착용하셔야 아치가 형성이 되고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보조기를 착용하는 기간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중간 검진을 통해서 아치 형성과 발의 균형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평발은 그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여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발의 균형 상태가 무너져 골반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측만증과 무릎 통증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평발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수술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발을 수술하는 방법은 관절을 고정하는 수술로 수술 후 발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술을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교정 방법을 통해서 평발을 치료하셔서 건강하고 편안한 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